안녕하십니까. 2021 화성 지역학 방구석에서 떠나는 랜선 여행 화성의 전설,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구비문학자 이원영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4번째 시간은 서신면 편인데요. 저희한테 주신 제목이 신이 된 공녀, 돌배에 실려온 홍당각시와 무쇠사공입니다. 네, 또 신비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서신면의 랜선 여행 서신면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온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차차 서신면 전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서신 지역의 변천을 먼저 보시자면요. 예. 조선 후기에는 본래 남양군에 속했다고 합니다. 아, 남양, 그렇죠. 네. 이쪽 지역이 다 남양이죠. 예. 네, 신리면과 서여제면의 지역이었다고 하고요. 오, 예. 네, 신리면은 매화리, 용두리, 사곤리, 궁평리 등 지금의 서신 내에 이제 남쪽 지역을 관할하던 곳이었고요. 아, 그렇군요. 서여제면은 정곡리, 광편리, 상안리, 송도리 등 지금의 서신면 북쪽 지역을 관할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과 북쪽에 해당하는 신리면과 서여제면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의 서신면이 되었고, 오랜만에 이렇게 합성 지명이네요. 그 다음에 부군면 통폐합에 의해서 이 서여제면에 또 7개 동력 또 병합이 됐어요. 예. 그리고 서여제와 신리의 이름을 따서 서신면이라고 하나씩 했습니다. 대부분 이게 합친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의 일본인들이군요. 예. 그리고 이때 남양군과 수원군이 수원군으로 통합이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신면도 남양군에서 수원군 서신면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13개의 리로 개편됐다 하고요. 예. 1700년대에 있는 여지 대전도라고 하는 여기에도 이제 신리면이 서여제면과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 특히 여기에 있는 이제 지명으로 청명산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연불산 봉대, 예. 그리고 시곳, 그다음에 신리면 지역에 있던 왕모대 같은 것들이 지명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왕모대를 뭐 어떻게 밝혀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밝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지명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청명산 같은 산의 이름도 오래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949년에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 분리되어 나가면서 이제 수원 군 서신면에서 화성군 서신면이 된 것이고요. 89년에는 오산시로 분리되어 나갔고 이제 2001년에 화성시로 승격되면서 화성시의 서신면이 됐습니다. 깔끔하네요, 여기 서신면은. 네, 그리고 화성시 서신면은 지금 현재 12개 법정동리와 21개 행정통리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 수업을 할 때 우정과 서신을 잇는 화성 방조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신면 지역도 이 방조제에 의해서 이제 간척된 지역이 많이 있다는 거. 네. 우리 다음 편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 대표적인 항구 두 곳이 이제 서신면에 지금 여기 보면 정곡리가 있고요. 또 궁평리가 있잖아요. 이 정곡항과 궁평항, 그리고 또 백미도 그렇고. 네, 백미항도 있고요. 또 이제 사곳이나 이제 매화리 같은 곳도 우리가 자주 찾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바다가 이제 좀 주 생활 무대가 되는 그런 그리고 곳입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아무래도 제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이제 유명한 지역들이 있어서 꼭 서신면 지역민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읍면에 있는 지역분들이나 또 인근의 평택이나 뭐 수원이나 안산 인근에 있으신 분들도 궁평항이나 정곡항 드라이브로 굉장히 잘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애들에게는 조금 익숙한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서시면은 이제 서쪽 아래쪽에 있는 바닷가에 튀어나와 있는 지역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부도가 이어져 있습니다. 제부도로 가는 바닷길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제부도로 가는 이제 케이블카라고 하나요? 케이블카가 생긴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자,
항공사진 한번 보시면요. 1966년대 항공사진과 2020년 항공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화성 방조제가 지금 막고 있죠. 그래서 막고 있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지역이 여기는 바다였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 메워져서 이렇게 간척된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해당하는 지역도 지금 옛 그 서신면에서는 포함되지 않던 지역인데 간척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넓어졌네요. 네, 결국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가 지금 2020년의 서신면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해서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다시 과거로 한번 가보자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그거는 뭐 전체적인 거니까요. 당연한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당시에서도 많이 이제 간척이 되었던 것 같아요. 60년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일관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아마 간척이라든지 염전이라든지 이렇게 이용되었던 지역으로 보이는데 2020년을 넘어오면 이렇게 그렇죠. 그곳이 다 이제 다른 용지로도 이용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항구도 생기고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궁평항 지역이 과거에 어땠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궁평항 지역 한번 가볼까요? 자, 궁평리고요. 거기 이쪽인가요, 궁평항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쪽이 궁평항이겠죠? 거기를 한번 과거로 한번 봐보시겠어요? 자, 이때는 다 이렇게 그냥 항구라고 할 만한 지역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요 지역이 아마 궁평항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요. 네, 근데 여기가 2020년에는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 항구로 상황이고요. 이렇게 개발이 되었군요. 네, 그리고 이것이 언제쯤 개발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2081년 2000년대까지 와야 될 겁니다. 그럴까요?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도로가 놓이고 도로가 놓이고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군요. 그래서 그렇죠. 2000년, 2006년 사이에 이렇게 항구 2000년대 초반에 생긴 항구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개발이 됐군요. 이렇게 해서 바다가 막아지면서 이게 거대한 육지가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 바닷가 지역이었죠. 바닷물이 들어오던. 자, 이래서 이 서신면 지역도 바닷가 인접한 그리고 바닷가 인접한 바닷가 해안가 마을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지역들이 다 간척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륙가 면한 지역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백미리, 궁평리, 사군리, 자, 홍법리마저도 이렇게 바다와 면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네, 한번 요즘 자료를 볼까요? 그러면 바다랑 이제 왜냐하면 화성 방조제가 2000년대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다와 면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제 2006년이 되면서 이제 이 화성 방조제가 2003년에 끝났으니까 2003년 전후로 해서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서 육지화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요. 설화의 이제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홍법리 지역, 이 지역도 이제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바다를 접하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다에서 이제 들어오고 하는 이제 그런 포구 지역이 될 수 있었고 2006년이 되어서야 이제 이렇게 간척이 되어서 내륙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이쪽을 찾아가면 거의 다 내륙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바닷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기가 좀 어렵죠. 그렇군요. 네. 그런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그 청명산의 홍법사 이야기도 이 홍법리를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요 깊은 산골 쪽에서 깊게 들어가는 여기에 홍법사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쯤에 자리 잡고 있을 것 같고요. 자,
본래 자료로 넘어가서 예. 자 이제 자료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서신면의 지역의 대표 전설로는 저는 무엇보다 홍법사의 홍당각시가 가장 대표적인 전설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요 하나의 자료 유형에서도 이 문헌 자료와 또는 구술 자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좀 채록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지역 자료 수준에서 또 자료들 간에 편차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변이 양상을 좀 살펴볼 수도 있어서 오늘은 홍법사 홍당각시에 조금 더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그만큼 홍당각시가 서신 지역을 대표하는 전설로서 의미도 있고 또 그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홍랑 추모제를 통해서 제의나 이제 실질적 연행을 통해서도 전승이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법사 홍당각시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 이야기는 홍법리에 있는 홍법사의 창건 유래와 관련하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군요. 알려져 있고 그 홍법사의 표지판에도 창건 유래 설화로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 수집 자료들은 이제 구빈문학대계 1-5편의 홍당각시 이야기라고 해서 수록이 되어 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본 걸로 보니까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에도 홍법리의 돌배와 무쇠사공, 또 90년에는 화성 군사에도 돌배와 무쇠사공, 그리고 경기도 박물관에 출간한 경기도 민속지에는 정절을 지킨 홍랑자라고 해서 수록이 되어 있고요. 또 화성문화원에서 간행한 이제 민속자료 조사집 여기 서신면 편에도 홍법사 유래담이 실려 있고 또 홍법사 절 입구에 세워진 게시판 통해서도 홍법사 창건 유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거나 재정리해서 새롭게 이제 출판되기도 하지만 또 다양한 제보자들을 통해서 채록이 되고 하는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구비문학 연구 방법론들을 좀 이렇게 한번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자료를 정리해 나가는지 한번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홍랑각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좀 이렇게 주력으로 다뤄진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 읽어볼게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홍법사 홍당각시라는 제목을 주셨네요. 옛날 남양반도의 해변 마을인 서신 홍법리 마을로 중국 천자의 후궁을 구하러 사신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신들은 젊은 아낙네들을 모조리 끌어내며 횡포를 부렸는데요. 마을 어른인 홍초 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아낙네들을 숨겨보았지만 이미 온 마을은 비명과 통곡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마을의 남양홍 씨 홍만석의 딸 홍랑은 절색이라고 널리 소문난 터였습니다. 이를 안 관원들은 홍랑을 내놓지 않으면 왕명을 어긴 죄로 삼족을 멸하고 마을까지 폐촌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일단 이 상황에서 보자면 중국과 조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조선이나 또는 고려 말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던 여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딱히 어떤 시절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인지를 확정을 이쪽에서 하진 않았고 근데 자료에 따라서 시대를 확정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다양한 시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앞부분은 이제 제가 시대성을 조금 더 이제 자유롭게 열어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 읽어봐 주시죠. 마을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던 홍랑은 조공의 제물로 희생하리라 결심하였습니다. 대신 고향의 모래와 대추, 물을 서말씩 가져갈 것을 간청하였고 이를 가지고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간 홍랑은 천자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홍랑은 고향에서 가져간 대추와 물만 먹으며 연명을 하였고 가지고 간 모래를 궁뜰에 뿌리며 그 위로만 걸어 다녔습니다. 이렇게 100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며 몸을 지키던 홍랑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홍랑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목숨이 없어지더라도 내 넋은 보살이 되어 영원히 남을 것이며 내가 뿌린 모래는 궁뜰에 남아서 천자가 회개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중국 땅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예. 홍랑은 결국에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끌려간 이제 이국 땅인 중국에서 죽게 되었는데 자료에 따라서는 일본으로 나타나는 곳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국 땅이다. 그리고 억지로 끌려간 포로의 상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와중에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100일 동안 고국에 속한 모래와 고국에 속한 대추와 물만 먹으면서 대단한 기계 또는 대단한 이제 열절로서 이제 단식 투쟁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이제 고결함을 상징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좌절 또는 그렇죠. 죽음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네,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죽게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남기는 말처럼 내 넋은 보살이 되어서 영원히 남을 것이다라고 이 자료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료도 기존에 우리 다른 수업 때, 다른 강의 때 살펴본 것과 비교하면 단편적으로 날것의 형태로 전해지는 구술 자료보다는 조금 이렇게 정돈이 돼서 정돈되고 각색되고 좀 촘촘하게 서사적으로 많이 채워진 소설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을 이제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장면도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읽어볼게요. 그런데 홍랑이 죽은 지 3일 만에 천자는 이름 모를 병을 얻었는데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어느 날 천자의 꿈에 홍랑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방탕한 성품을 참회하고 백성을 아끼는 성군이 되옵소서. 그리고 소첩의 혼이 담긴 보살상을 돌로 만들고 돌배에 태워서 무쇠사공 12점과 함께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폐하의 병도 나을 것이며 나라도 부흥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꿈에서 깬 천자는 석공과 철공을 시켜 돌로 보살상과 배를 만들고 사공 12점은 철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불전에 나아가 백일 기도를 드리며 홍랑의 넋을 위로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습니다. 네, 아까 그 죽기 전에 남긴 말처럼 결국에 홍랑은 이제 보살이 되어서 이 천자에게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이제 깨달음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방탕한 성품을 참회하고 성군이 되시라. 그러면서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를 닮은 소첩의 혼이 담긴 보살상을 돌보살로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종의 어떤 비현실성, 환상성이라 할 수 있는데 돌로 만든 배에 태워서 무쇠사공이 배를 젓게 해서 돌려보내달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돌배가 물 위에 뜬다라는 것도 비현실적이고요. 그리고 사공이 철로 만들어졌는데 돌배에 철까지 얹었으니까 이 배가 사실은 물에 떠서 망망대해로 이 고향까지 돌아오는 것이 비현실적인데 이렇게 해서 돌아오겠다라고 천명하는 것도 이 홍랑의 어떻게 보면 신적인 실력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꿈 때문에 깜짝 놀란 천자가 결국에는 석공과 철공을 시켜서 돌로 이제 보살 만들고 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사공 12점은 철로 만들게 시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홍랑의 넋을 위로하고 이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자 이제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시키고요. 다음 장면 한번 읽어봐 주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백일 기도의 마지막 날 천자는 완공이 된 돌로 만든 보살상과 무쇠로 만든 12점의 사공을 돌배에 실어 바다로 띄워 보냈습니다. 돌배는 돌 보살상과 무쇠 사공을 싣고 서해를 건너와 서신 홍보 개포리 앞바다에 다다랐습니다. 이날 홍범리 남양홍씨 문중의 세 원로가 모두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홍랑이 나타나 서신 앞바다에 도착한 돌 보살상과 무쇠 사공이 있으니 이를 받들어 사찰을 짓고 모시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 완성이
되고 나서 예. 실제로 이제 물에 띄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야기 상에서는. 예, 예, 예. 그랬더니 이제 홍랑의 예. 홍랑의 실력을 통해서 예. 이 남한 홍씨 문중의 원로가 다 예. 꿈으로 현몽을 해서 예, 예. 어느 날 돌보살과 무쇠사공이 도착하는데 이를 예. 받들어서 모셔달라라는 예. 똑같은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은 그렇군요. 예사로운 꿈이 아니다, 예사롭지 않다라고 해서 다 나가본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다음 장면 한번 읽어봐 주시면요. 예. 꿈을 꾼 노인들이 같이 서신 앞바다에 나가보니 정말 돌배가 와서 닿아 있고 돌배 위에는 돌보살상과 무쇠사공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조심스럽게 돌배 위에 보살상과 무쇠사공 2기를 내리자 나머지 무쇠사공 10기와 돌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남양홍씨 문중은 서신 앞바다가 굽어 보이는 마을 뒷산에 홍법사를 세워 홍랑보살과 무쇠사공 2기를 봉안하고 홍랑의 넋을 기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홍법사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예.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장편에 해당하는 이제 홍법사 홍당각시 자료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합쳐서 선생님께서 정리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장편으로 해서 예. 전승이 되고 있고 이런 형태로서 이제 있는 것이 홍법사 게시판에도 예. 전승이 되고 있고 예. 또 문헌을 통해서 구전으로 채록을 했다는 자료를 제외하고서는 예. 문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들에서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히 어떤 제보자를 특정하지 않은 문헌 자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구술 자료를 조금 비견해서 살펴보시면 예. 좀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기타 자료로 홍당각시 이야기라고 요거는 이제 화성시 공식 블로그에서도 이제 같이 홍보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예.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남양홍 씨와 당성홍 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 서신면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남양홍 그 토홍과 당홍의 이야기죠. 네. 예. 그래서 중국 쪽에서 온 홍씨인가, 예. 네, 토박이 홍씨인가. 예. 근데 결국에는 홍씨 일가가 많이 살았다. 서신에는 예. 이런 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남양에는. 예. 여긴 또 임진왜란이라고 나왔어요. 그렇군요. 네, 임진왜란 때 남양 홍씨 집안 하나가 인질로 잡혀갔는데 예. 조선 사람이니 조선 흙에만 앉겠다면서 흙을 자루에 담아갔고 여자가 외인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조선 사람임을 이제 내세우니까 예. 이 외인들이 고국에 가고 싶냐라고 물어봤죠. 당연히 가고 싶다 대답하니까 돌배 무쇠사공에서 갈 테면 가라. 사실은 너 죽어라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죽으란 얘기. 그래 여자가 탄 돌배가 홍보 개포리에 와닿았는데 이전은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녀를 기리기 위해서 사당이 세워졌고 이것이 홍당각시 사당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법사다, 절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에 해당하는 당신 또는 당제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예. 여기는 여자는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해서 이 좀 서럽게 또는 억울하게 죽은 원기 또는 원혼을 이제 위로하는 그런 보통 우리 한국에서 원혼 신격이 많기 때문에 원혼으로 죽은 이제 원기의 슬픔을 회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당을 세우는 어떤 문화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 앞에 있는 자료랑 좀 다르죠. 예, 그렇네요. 근데 두 번째 자료는 더 다르거든요. 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읽어볼게요. 홍법사 아기 부처. 아기 예수는 많이 들어봤는데 아기 부처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옛날에 아기래나 아기 부처래나 부처가 물에 떠나가는 거를 그 전에 사람이 그걸 보고선 갔다가 절에 갔다 모셨대. 근데 그 절이 말을 타고 가도 절 앞에만 가면 말굽이 쩍쩍 들러붙어서 가지를 못했대. 그렇게 용하대. 그 전에는 그 홍법절이 그렇게 용하대. 그 부처가 여자요. 여자가 배에 떠내려가는 거를 모셔다 해놨는데 아주 그렇게 용하대. 옛날에 말굽이 붙어서 말이 가지를 못했대. 바다에 처녀가 떠내려가는 거를 모셔다가 절에다 해놨는데 그 절이 몇백 년 전부터 그저 있는 거야. 홍법절이. 홍서방네 절이라고 그 전에도 많이들 갔어.
네. 예. 이 자료는 앞에 있는 자료랑 얼마나 다른가요? 정말 많이 다르네요. 네. 이게 근데 결국에는 그 홍법사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네요. 또한 그 부처가 여자라는 부분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물에 떠내려가는 거를 이제 건져서 모셨다라는 부분도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약간 이 선왕당에 이제 발굽이 붙어서 말이 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선왕당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네, 당의 영험담. 예, 그런데 네. 이제 이 당의 영험함을 설명하는 거에다 이걸 붙이니까 조금 또 새롭죠. 좀 느낌이 좀 달라지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 남양 홍씨 집안에 관연한 처녀라고 네. 나오기보다는 아기 부처 또는 이제 여자니까 관연한 처녀라도 이제 큰애기, 보통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된 사람들을 큰애기라고 불렸거든요. 예, 예. 아, 그래서 애기 부처. 네, 그렇게 불렀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부처라는 것이 우리는 그 신을 얘기하지만 그 불상을 부처라고 그냥 얘기했을 네, 수도 돌부처. 있죠. 네, 돌부처로 얘기하는 것처럼 예. 이 이제 물에 떠내려가는 돌부처를 건져 예. 올려서 그것을 모시는데 그것과 그 지역에서 내려오던 예, 예. 홍랑의 이야기가 결부된 것일 수도 있는데 예. 일단은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또 결이 달라서 예, 예. 또 새로운 이야기로 저희가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예, 예. 아,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도 좀 다른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한번 볼게요. 홍법사는 홍신의 절이라고 해서 홍신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홍시처녀가 당나라로 잡혀갔다가 죽어서 돌아왔지. 홍시처녀가 바다에 빠진 걸 건졌는데 그게 부처가 된 거래.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그물에 그 부처가 걸려들었다고 하잖아. 그 부처를 홍법사에 모신 거지. 그래서 홍신의 홍당각시라는 거야. 네,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예. 장면이 급격하게 압축돼 있네요. 네, 급격하게 지금 승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홍시처녀가 바다에 빠졌는데 예. 건졌더니 바로 부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중국에 갔다 오고 이게 이국에 갔다 오는 과정을 그냥 빠져서 당나라로 잡혀갔다 죽어서 돌아왔다. 네. 그러니까 근데 죽어서 돌아왔더니 그 몸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부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를 그게 부처가 된 거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약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갑자기 그렇게 확 변해버렸네요. 네. 많은 걸 생략하셨구나. 네, 그만큼 이제 설화라는 것 그리고 구술 문학에서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화소 위주로 얘기를 하고 그렇네요. 네, 자세한 서사 관계는 조금 생략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구술자의 기억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자세하게 장황하게 또 묘사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간략하게 기억나는 대로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네요. 자료의 편차가 큽니다만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은 남아있죠. 당나라로 잡혀갔는데 죽어서 왔고 바다에 빠져 죽은 거예요. 결국에. 그렇네요. 네,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건졌는데 부처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누가 주었죠?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이건 좀 다르네요. 네, 이미 잡았을 때 형태는 부처였던 거예요. 그렇네요. 이제 시체를 건진 게 아니고 여성의 시체를 건진 것이 아니라 부처가 걸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를 홍법사에 모셨다라고 해가지고요. 아까는 사당을 모셨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그 이 홍신의 절에다가 그걸 모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홍신의 홍당각시다. 그래서 홍신의 홍당각시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홍당각시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식이 다 다르네요.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런 자료적인 편차에서 공통적인 화소라든지 어떤 원형적인 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주안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정절을 지킨 홍랑자란 제목이네요. 옛날에 포악한 중국 임금이 민간 여자들을 시녀로 많이 뽑아갔는데 홍신의 집안 17살 먹은 처녀도 중국으로 잡혀갔습니다. 처녀는 가면서 모래서말, 대추서말, 물서말을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서는 고향에서 가져온 대추 한 알과 물 한 모금을 먹고 모래를 뿌리고 그 위에 앉아 석 달을 살았습니다. 처녀가 석 달이 지나 죽어가며 유언하길
태자는 죄를 뉘우쳐 회개하고 자신이 죽으면 돌부처를 만들어서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태자는 돌로 부처와 12사공을 깎아 한국으로 보냈는데 홍신의 집안 3명이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현몽하길 어느 바다에 있으니 나를 데려다가 어느 곳에 안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3명이 가서 보니 거의 파손되고 사라지고 돌로 만든 사공 2기와 돌부처 하나가 남아있어 홍법사 절로 갖다 모셨습니다. 요 자료는 애초의 자료랑 좀 많이 비슷하죠. 예, 그렇네요. 그리고 모래 정리가 잘 안 되고 대추 있는 것 물서말이라는 화소도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요. 예. 그리고 이 물만 먹고 모래만 뿌리고 살아온 것들 이런 것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돌부처 만들었고 홍신의 집안 3명이 똑같은 꿈을 꿨다라는 부분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2개를 드러냈더니 10개가 다 물에 가라앉았다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이미 사공 2개와 돌부처 하나만 남아 있어서 모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파손돼서 사라지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좀 더 원형에 가까운데 이것을 좀 각색을 해서 아까처럼 장편의 서사로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 이야기가 아까 이야기의 그 대부분의 큰 줄거리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쵸, 회개하고 돌부처 만들어 달라는 것까지 다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요. 앞서 봤던 이 기타 자료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실제 지역민들이 주변 지역민들이 여기서 보면 송산면 사람도 이제 구술을 했고요. 서신면 사람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홍신의 절이다, 홍법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용하다는 말을 굉장히 계속 강조하시면서 그러니까 신성이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 홍법사 아기 부처의 영험담, 영험성, 뭐 신성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창건 유래담, 창사 유래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멀죠. 그냥 어떻게 보면 당신의 영험담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이런 이제 다층적인 성격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홍당각 씨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에도 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퍼져 있고 책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앞편의 장편의 서사도 물론 훌륭하고 이제 서사적으로도 완전하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지역민들이 단편적으로나마 이제 구술한 자료에서도 이렇게 민간 신앙적인 부분들 또는 기자석 신앙이나 돌부처 신앙이라든지 이런 신앙과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풍성하게 다양하게 이제 해석에 녹여내는 것이 이 홍법사 홍당각 씨를 좀 더 재밌는 캐릭터로 멋진 캐릭터로 만들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현장과 증거물 한번 볼게요. 홍법사는 이 서신면 홍법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대한불교 조계종 용주사 말사입니다. 그렇군요. 남양 홍씨 규수였던 홍랑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홍씨 문중이 세운 절이라고 전해져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1993년에 오신 성은 스님께서 주지 스님으로 계시고요. 오시고 난 다음에 대웅전을 보수하시고 새로 세우시고 또 홍랑각도 새로 세우셔가지고 매년 음력 9월 9일에 홍랑 추모제를 지내고 계십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다녀왔고 올해도 다녀왔는데 올해로 제25회를 맞았습니다. 특히 이제 홍법사에서 나온 묘법 연화경이 완전하게 전해져서 2019년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60호로 지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지역의 중요한 문화재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경기도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포털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렇네요. 홍법사 묘법 연화경이라고 해서 기록유산 그리고 목판본, 사찰본 이렇게 분류에 들어가는데요. 7권 3책으로 해서 시대는 1565년 명종 오래된 책이네요. 500년인 정도 된 400년이 넘은 책인데요. 여기에 특징으로 보자면 자, 타 전승본은 전체 권수가 불완전하지만 홍법사 소장본은 제1권의 권수
결략되어 있으나 여기부터 끝까지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성이 높구나. 네, 보존성이 높고 예. 전체적으로 생략된 부분이 많이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간행 시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 예.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이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권 3책이 거의 완전하고 유일한 귀중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아서 문화재가 됐습니다. 예. 이런 점으로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홍법사를 한번 찾아보신다면 이런 이제 유물과 가치가 남아서 전하는 절이구나, 사찰이구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약간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저 절은 이제 저 문화재는 이 절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하는 데에는 큰 상관이 그러니까 큰 연관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절에 가셔도 저 유물을 보실 수는 없어요. 이게 금고에 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요새 좀 무턱대고 오셔가지고 저거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아, 그러세요. 그냥, 예,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생각이 난 김에. 절에서는 큰 보물이니만큼 예, 소중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겠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네. 아까 이제 봤던 화성시 공식 블로그에서도 이렇게 홍법사를 이제 게시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서포터즈 분들을 통해서 홍법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2018년도에 다녀오신 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다녀왔을 때 모습과 거의 흡사하죠. 네, 흡사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대웅전이고 다른 산신각이라든지 다른 이제 사찰은 없고 네, 밑에 이제 홍랑각만 네,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요사체가 있는 것이고요. 요사체는 이제 스님이 사시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홍랑각을 이제 성은 스님께서 오셔서 이 마을 분들이 홍당각시를 많이 신앙적으로 믿으시는 것을 보시고 네, 여기 따로 중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홍랑각에는 이렇게 홍랑의 이야기를 벽화로 그려서 예전에는 이제 문자를 알지 못하는 신도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한국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죠. 문맹률이 굉장히 낮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 우리가 유럽 성당을 가거나 교회를 가거나 해도 스테인드 글라스나 뭐 다른 맞습니다. 뭐 유화 그림이나 동상을 통해서도 뭐 이제 문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성경이나 경전의 내용이 그림이나 조각으로 그렇죠.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문자로 그 경전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으로라도 그 이야기가 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종교에서 전하는 건데 절도 동일하겠죠. 이 절에서 있는 이 신성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이제 홍당각시가 대추, 물 그리고 모래 위에 앉아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중국 천자 또는 태자의 꿈에 이렇게 홍당각시가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으로 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잡혀가는 부분이 이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제 인질로 또는 포로로 또는 시녀를 공출해 나가는 공료로서 네, 잡아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절에 저런 그림들이 이제 부처의 깨달음이나 이런 거를 많이 그리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죠. 홍랑각에는 홍랑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보통은 석가모니의 출타와 뭐 어떤 시험이라든지 신이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홍당각시가 이렇게 홍랑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적인 배경을 광해군 때로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광해군 때 세워진 절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명나라 천자에게 끌려갔었다. 그래서 광해군 시대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고전 종합
DB에서 예.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1407년에도 예. 이 남양의 홍법사라고 해서 예. 이 청명산에 홍법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점들을 보면 광해군 시절 이전에도 이미 예. 청명산에 이렇게 홍법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도 몇백 년의 간극이기 때문에 그 절이냐에 대해서는 또 그럴 수 있지만 청명산 밑에 홍법사니까 네.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리고 남양에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리고 봉담에 있는 홍법사도 있는데 남양에 있다고 하니까 예, 봉담에 그렇죠. 있는 곳은 아마 수원에 속했다고 얘기를 했겠죠. 예. 네, 이런 부분에서 홍법사의 이제 연대기가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예. 홍법사 제청명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동국여지 슬람이라든지 태종 1407년에도 홍법사가 이렇게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네,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여러분들 다 구격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대부분요. 한국 고전 종합 DB에 찾아보시면 네. 궁금함을 그래서 네이버에 그냥 한국 있습니다. 고전 종합 DB 이렇게 치시면 바로 연결되니까 예. 궁금했던 이제 조선 왕조 실록이라든지 여러 예. 기사들을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조선 왕조 실록, 뭐 각종 번역서, 문집 총간 굉장히 많은 예. 이제 우리의 이제 문헌 유산들을 이제 구격으로 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예. 자. 그래서 이 홍법사라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홍법사 앞에 있는 게시판에도 광해군 때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역사를 좀 더 오래전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홍당각 씨의 연대기도 또 연역도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꼭 굳이 명나라나 예. 뭐 일본이나 이렇게 이제 설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아까 전에 이제 줄거리를 할 때 굳이 그렇게 설정 안 하시고 중국으로 크게 열어놓으신 거군요. 네, 그러고 또 이제 자료에 따라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로만 그렇죠. 이제 여기서 떠내려오기는 일본보다는 중국으로 가는 게 더 이치에 맞기도 하고요. 네, 근데 또 이 저번 주 강의에서도 보시듯이 이 서신, 마도 뭐 이런 지역, 오정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외구와 외적들이 많은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뭐 물론 이제 청나라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왔겠지만 외구 외적의 침입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외적에 의한 뭐 공출이라든지 뭐 겁탈, 뭐 침략 이런 것들도 이런 서사에 작용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대웅전은 새로 지어진 대웅전인데요. 예, 지금 옛날 사진이랑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시는 거죠? 네, 제가 이제 화성시 포토 갤러리에서 홍법사 관련된 자료를 좀 모아봤는데요. 예. 이것이 이제 옛 홍법사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는 알지 못하는. 그렇죠. 1974년에 홍법사입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 같이 보이고요. 여기가 아마 요 사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와로 이은 것 같은데요. 80년대인데요. 이렇게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주 허름해 보이죠, 약간. 이때는 조금 이제 창호지처럼 조금 중수가 되긴 된 것 같은데 서로 좀 모습이 조금 달라 보이고요. 그 다음에 85년도에 조금 더 정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차이가 있네요. 네, 있습니다. 이 청명산과 홍법사를 보시면 이게 다 청명산이에요. 그래서 이 절 뒤편으로 청명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도 이제 이어져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깊숙하게 이렇게 홍법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들어갈 때 굉장히 외길이라서 운전해서 들어가실 때 들어가고 나올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최근에 다녀온 홍법사인데요. 최근 10월 14일 날 25회 홍랑 추모제를 다녀왔습니다. 조사 겸. 또 문화원에서도 같이 주관해서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인상 깊은 장면을 제가 사진을 좀 남겨봤는데요.
이 홍랑의 영정을 그려서 앞에다 두시고 예. 이렇게 불교식 제의를 하셨는데 예. 그냥 이제 퍼포먼스로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 실질적인 신도들께서 이렇게 절을 하시고 예. 이렇게 비시는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느껴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이제 보통 절에는 실존 인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그렇죠. 예. 보살이라든지 뭐 부처라든지 석가모니에게 신에게 기도하고 비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런 절에서 이런 실제 여성 실존 인물로 보여지는 신을 앞에다 두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새롭다고 느껴집니다. 네, 특별한 일이긴 하네요. 네, 이런 절을 제가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군요. 또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전해지고 또 이 집안 또는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성이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불이라고 하거나 또는 그 부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돌부처 그랬죠. 또는 홍랑 보살이라고도 하는데 이 여성이 죽어서 보살이 됐다라고 그 보살은 결국에는 중생을 보호해주고 구제해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다 구하고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성 신격이 불교의 신격이기도 하지만 마을의 보호자로서 또는 수호신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아, 그렇군요.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할머님들께서 또는 이제 할아버지들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제 추모의 의미를 추모도 하시고 곡물도 바치시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장면이 저는 굉장히 생생한 생명력이 있는 당신화 또는 이런 이제 신화적 성격을 가진 전설로서 전승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걸 그 감동이랑 연결지을 수 있는 사람은 좀 역시 좀 알아야 된다. 사람은. 아, 그럴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크게 다를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떻게 살아있는 연장돼 있는 신격이 좀 약간 부여된 그런 인물로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뭐 구비 문학이자 뭐 신앙이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네. 만일에 절에서 한 행사라면 보통은 불상이 있거나 그렇죠, 이제. 탱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랬을 텐데 지금은 불경을 외치면서도 옆에서 이제 일반 이제 신도들께서 일반 이제 조상에게 하는 절이 아니라 이 부처님에게 기원하는 형식으로 다들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기 원혼에 대한 어떤 추모제 라는 성격보다는 좀 더 신성성이 강화된 그리고 또 불교에서 좀 흡수되어서 불교와 혼합된 형식의 민간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홍법사 대웅전에 있는 불상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홍랑의 모습을 담은 홍랑 보살이 되는 돌부처인 것이고 이 두 기가 무쇠사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분이 칠해져가지고 이것이 돌인지 뭐 무쇠사공인지 모르겠지만 돌이고 무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재질이. 그래서 이 모습이 까보자고 할 수도 없고 좀 그렇긴 하네요. 근데 이런 모습이 좀 익숙하신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회분이 칠해진 그런 불상이 대웅전에 있는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절에 갔을 때 이런 모양의 불상 많이 보셨나요? 그런 건 아니고 거의 가서 보면 금동 불상이 대부분이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그려진 만들어진 이제 조각보다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처님의 모습을 불상을 더 많이 보는데 지금은 굉장히 단순화된 모습으로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진짜로 중국 명나라 쪽 어떤 유적이 아닌가 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에서도 밝혀야 되는데 제 전공은 아니지만 어떤 이제 추가로 연구할 부분들이 있겠네요.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번 검증해 본다는 느낌으로 그 당시 시대 우리가 생각할 만한 시대 중국에 있는 불상들을 싹 한번 이렇게 본 다음에 비슷한 이렇게 뭐 형태나 뭐 기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봐도 괜찮겠네요. 네, 그래서 어떤 시대의 작품인지 또 이것을 진짜
절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주운 것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서해에선 예전에 파선들이 많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어떤 불상을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난파선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과정에서 불상을 난파선에서 이제 구제했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막 성별을 그러니까 홍랑이 가운데 이게 홍랑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여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보살을 두고 예. 어떤 신도는 홍랑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죠. 어떤 신도는 홍랑각이 아래에 있으니까 홍랑은 아래에 있고 여기는 부처가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불교적으로 습합이 많이 되면서 어떤 부분은 통합이 되고 어떤 부분은 분리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도 서사적으로 보자면 홍랑의 넋이 깃들었으니까 이것이 보살로 볼 수 있을 텐데 또는 이제 밑에 홍랑각과 홍랑 영정이 따로 모셔져 있으니까 예. 네, 홍랑을 모시는 당은 따로 있고 요 기능은 이제 홍법사라고 하는 절의 불상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면밀히 우리 지역학 연구에서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해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타이밍에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 불상이 이렇게 뭐 진짜 뭐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 난파된 섬의 불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그걸 건져 올리면서 홍랑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 이렇게 주운 예, 주운 예, 불상과 그 지역의 홍랑 이야기를 결합시킨 것 그리고 그 예. 이후로도 이 홍당각시라는 캐릭터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예, 그리고 신성성을 부여하고 신앙으로서 뭐 형태는 달라질 수 있었으나 어쨌든 살아 있다는 점. 네, 여전히. 그리고 그 영험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이 유형별 특징으로 해서 홍법사 홍당각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 보통 이제 문학적으로 또 설화적으로 볼 때 예. 절의 창건유래와 관련한 이야기 유형을 사찰 연기설화, 사찰이 연기된. 예. 사원 연기설화라고 읽고 연기됐다는 게 어떻게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찰이 연결해서 이제 기초 또는 새롭게 생겨나는 기원과 관련되어 있다. 연관된 기원설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연관된 기원설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줄여서 창건설화나 창사설화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사찰 연기설화는 보통 절터를 잡게 된 내력이나 예. 절 이름을 짓게 된 내력이 설명이 되는데요. 예, 그렇네요. 보통 이제 유명한 무슨 대사다, 무슨 보살이다 사명 대사가 뭘 꽂아놓고 갔다든지, 네. 뭘 했다든지, 뭐 절을 지어야 되는데 절터 어디 할지 몰랐다 했더니 뭐 노루가 잡아줬다, 또는 어떤 예. 보살이 잡아줬다, 예.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관음 보살이 어딘지 알려줬다, 뭐 어떤 까치가 알려줬다, 뭐 용이 알려줬다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그 절 이름을 짓게 된 내력이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 있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예. 뭐 문수 보살이 알려줬다 해서 문수사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서 이제 불교적 성격을 띠는 기이한 영험담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음보살의 현신을 봤다, 현몽을 했다, 또는 뭐 호공룡이 나타나가지고 지켜줬다, 뭐 호공룡과 아예 싸워서 개를 져가지고 물리쳤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맞아. 뭐 부석사 같은 경우에는 의상대사와 의상대사를 사랑했던 선묘라는 낭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중국으로 갔잖아요. 중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 중국에서 의상대사에게 사랑을 빠진 낭자가 있었어요. 그 낭자가 같이 이제 가고 싶었지만 같이 가자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중이고 스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의상이 들려서 나 지금 이제 나 돌아갑니다라고 할 때 의상 이제 선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배를 타고 떠났는데 뒤늦게 선묘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애타는 마음을 담아서 이 선묘가 결국 물에 뛰어듭니다. 그 이미 출발한 배라도 닫고자 물에 뛰어들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절망을 하거나 라고 해서 이제 물에 뛰어든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죠. 그 뛰어든 이제 선묘가 그 설화 속에서는 죽지 않고 용으로 화신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는 와중에 죽는 사람도 많았잖아. 난파선도 많았고. 근데 안전하게 이제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네,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용이 배 주위를 맴돌면서 또 용은 이제 용왕이기도 하고 물을 관장하는 신이기도 하니까요. 이 의상대사를 보호하는 보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상과 함께 돌아와서요. 의상이 부속사 자리에 이제 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이제 뭐 이교도라고도 할 수 있고 미리 이제 자리를 잡은 자들이 있어서 이 선묘가 용으로서의 이적을 보여줘가지고 다 쫓아내줘 버려요. 그래서 돌을 들었다 해서 뜰부자를 해서 부석사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부석사 밑에는 선묘룡이 잠들어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석사에는 선묘각이라고 해서 선묘를 위한 각도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불교적 성격, 호국용, 호법에 관련되어 있는 영험담이 곁들여져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함 되게 불교의 대표적이고 유명한 부처, 보살, 고승 이런 것과 관련돼 있던 거죠.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홍법사 창건설하는 홍당가시 이야기는 일반의 보통 사람인 홍랑의 생애와 죽음이 대부분이고 그 넋이 보살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정통적인 어떤 불보살이나 고승의 이적이 등장하는 여타의 사찰 연기 설화랑 전혀 달라요. 그렇네요. 일반의 보통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뭐 아름다웠다는 정도는 이제 특수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불경을 공부하는 스님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니까. 또 대웅전에 모셔진 불상 3점을 홍랑의 넋이 담긴 보살상이나 또 그녀를 고향으로 인도한 무쇠사공 이기라고 그 설화에서 믿고 있는 점도 자못 특이합니다. 그렇네요.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다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이런 건 참 특이하다 생각할 법합니다. 네, 보통 절에 가면 뭐 가운데 계신 보살, 그 부처가 계시면 옆에서 협시보살이라고 해서 다른 동자라든지 뭐 보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여기는 무쇠사공이다 하는 게 좀 뜬금없잖아요. 그렇네요. 조금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불교의 사찰 연기설화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저는 특이하고 민간에서는 또 그 생생한 신앙 형태가 제의적인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문화적으로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까 봤듯이 민간에 전해진 다양한 구술 자료를 보면 이 인물이 다양하게 지칭이 되고 있어요. 홍시 처녀는 홍랑이나 홍랑자 또 홍랑보살 홍당각시, 아기부처, 돌부처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다 한 사람이라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있죠. 통해서. 그리고 또 자료에 따라서 당나라, 명나라, 외나라, 나라도 다양해요. 잡혀가는 국가와 시기도 다양하고요. 또 중국 천자의 접촉을 끝까지 거부하고 이렇게 죽고 마는 과정이 나타난 자료도 이제 비교적 서술 자세한데 어떤 거는 물에 빠졌다. 죽었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발견을 건졌던 이미 죽어 있었다던가 돌부처를 변한 것을 건졌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이국으로 잡혀가는 화소보다 영업만 더 강조되는 것도 있어서 아까 보면 그렇네요. 뭐 말굽이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다 자료가 다 문면으로 다 다르다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찾아보자면 바다에서 돌부처 신체를 건져낸 것이 신으로 모셔진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 돌부처에는 여성이라는 성별이 부여된 것이고요. 그렇네요. 그게 솔직히 그게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어떻게 구별하기 좀 어려웠는데 다들 여자라고 하니까. 또 자료에 따라서는 홍랑이 죽어서 돌부처라고 변했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돌부처로 그냥 변한 거니까. 바다를 통해서 마을로 돌부처가 외지에서 온 돌부처가 들어오는 건데요. 조금 다른데 사공과 함께 배를 탄 채로 배가 들어왔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물에 떠내려가던 거를 주민이 건졌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물에 돌부처가 걸렸다. 그리고 아까도 난파선에 2개밖에 남지 않아서 가져왔다라는 예. 것도 있었죠. 근데 이런 것처럼 이제 바다에서 돌부처를 건져내서 신으로 모시는 것은 예. 이제 홍당각시만의 특징이 아니라 도서 해안 지역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그렇군요. 바다를 통해서 건져 올린 돌부처 또는 돌미륵을 당신으로 모시는 사례는 특히 제주도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고요. 예. 도서 해안 지역에서 마을에서 주로 발견이 된다고 보입니다. 홍랑이 아까 지도 살펴보신 것처럼 예. 홍법리도 간척 사업으로 매립되기 전에는 예. 바다를 접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에 이제 설화에서도 보면 홍복, 개포리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에 바다를 통해서 들어온 돌부처가 이 타국으로 잡혀간 홍시처녀의 현몽담과 예. 결부되어서 또는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해신신앙과 관련해서 홍당각시 보살이라는 불교직 이제 성격이 더해진 예. 마을 신앙으로 이제 신격화돼서 이제 발전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는 것입니다. 또 이제 절 앞에서 말을 타고 가면 말굽이 땅에 붙어서 지나갈 수 없어서 누구라도 다 걸어가야 했다.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했다. 이런 영험담은 새롭게 파생된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홍랑 추모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남양홍시 일가라든지 예. 이 홍법사 신도들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중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이 오셨죠. 네, 100여 명 가까이 오셨던 것 같아요. 예. 이러한 전모로 볼 때 홍당가시 전설이 지역 내 집단 이제 신앙 집단들에게 예. 미친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하고 예. 실제로 이뤄지는 제의성으로 볼 때에도 어떤 신화적인 측면과 또는 문화적인 의의도 굉장히 지역적으로 크지 않나. 근데 우리가 너무 좀 무시하거나 조금 소외하거나 또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죠. 네, 만일에 이런 자료가 예. 다른 지역이나 서울 중심가에 있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더 주목을 일찍이 받았을 텐데 예. 그런 뭐 부궁당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행사가 될 텐데 예. 이것이 이제 홍법리 그리고 이제 그 신도들만의 문화로 이루어지면서 아직은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예. 이제 문화원도 참여를 하시고 예. 또 저같이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이런 저런 글을 쓰고 하면 보다 이 가치가 좀 더 발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기타 지역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홍당각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신면 전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그간에 했던 부분들도 뭐 장점이 있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각편들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찾아내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실질적인 논문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고 넘어갔던 이제 어떤 고증적인 부분들, 예. 각주적인 주석 같은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달아서 논증을 하긴 하겠지만 어떤 사례 부분이라든지 비슷한 연구자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싫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일반 이제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 이런 가치 있는 문화 형태가 있구나. 다음에 나도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그 구비문학을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 A가 맞냐 B가 맞냐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뭐 물론 가치는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한번 여러 가지 이 컨텐츠와 관련돼 있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지역 내 새로운 가치, 컨텐츠의 새로운 가치도 찾아내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가치를 좀 만들어내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좀 그런 생각이 쭉쭉 들었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온 불상이었으면 뭐 더 재미있겠죠. 만약에 진짜 예를 들면 중국의 일정 시기에 유행했던 그런 양식의 불상이 떠내려온 것이다. 뭐 그런 것도 더 재미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렇게 건진 돌부처나 뭐 무쇠사공이나 이런 것들을 이 홍랑과 연관지어 생각했던 이 지역 분들의 그
뭐랄까 신앙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끼는 과정, 그걸 중심에 두고 다양한 주변적인 역사성이나 이런 걸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뤄져야 되는 것이지. 그게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실이나 충분히 지금 그 신화성이 살아있는 전설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본이나 예.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맛들이라든지 축제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저 나라는 굉장히 그 고유한 문화를 그렇죠? 잘 살리고 예. 그 제의나 그런 행사 속에 그런 신성이라든지 문화적인 어떤 고유한 본질이 잘 살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맞아요. 부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우리 이제 홍랑 추모제나 홍랑 이야기에서도 저는 조금 그 실마리를 발견해서 그런 가치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지역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좀 더 깊게 보고자 했던 것이고요. 예.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의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구비문학 연구하는 방법처럼 여러 가지 자료, 예. 다층적인 자료, 그리고 제보자가 다 다르고 문헌서라 구비서라들을 다 같이 보면서 예. 어떤 것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이야기의 변이적인 부분인지 또 가려가면서 이야기를 좀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좀 깊게 이해하는 시간 한번 단계를 지금 한 14번째 시간인가요? 이 시간에서는 한번 겪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 번쯤 이런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심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다음번에는 이제 홍법리를 실질적으로 답사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소망하는 바입니다. 예, 어쨌든 14번째 그 랜선 여행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찾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화성의 전설 이제 한 강좌 남았는데요. 예, 그 한 강좌까지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 오는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시간도 많이 변하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눌러주시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강좌 끝나고 나면은 좀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자설문을 좀 돌릴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이제 화성 지역학을 내년부터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코로나 극복을 하는 시대가 될 텐데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또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다음 마지막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